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기초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지수 x가 20이라 했을 때 x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요거 계산하면 뭐죠? 요거는 30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수학 배우신 분들하면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x를 20으로 생각하면 되고 20 플러스 10이니까 30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수 같은 경우는 요것만 이해할 줄 알아도 변수의 개념은 끝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자바에서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x는 뭐 10 해가지고 자바가 알아서 x라는 거에다가 뭐 10이라는 값을 넣어준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변수를 사용하려면 그 변수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지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쓰는 방법은 제가 int, x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x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예요. x라는 변수 선언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변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외워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x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변수는 선언 또는 정의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x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변수라는 거는 요 x가 변수고 요게 이제 변수에 맞는 데이터 타입인데 변수명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수에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명시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int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수면 정수, 문장이면 문장, 그 다음에 실수면 실수, 각각의 이제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타입이 다 나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 같은 경우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정수가 뭐예요?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0, 0도 정수인가요? 그쵸, 0도 정수입니다. 그런 값들을 담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in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명 앞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지만 내가 x라는 변수에다가 정수값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제가 x 한 다음에 자, 2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int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그 x라는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뭐 한 거다? 저장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SOT에서 x 딱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 x를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20이라는 값이 콘솔창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x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포맷이 x 해가지고 2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x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얘는 x가 아니라 뭐냐면 20입니다. 20. 자, 그러면 x가 아니고 2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 는이 보이죠? 자, 이 는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얘를 뭐라고 한다? 대입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입연산자. 그러니까 대입연산자,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이런 걸 같다라고 배우지만 같다가 아니에요. 대입연산자라 해서 내가 어떤 공간에다가 특정 값을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x라는 공간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뭐 하겠다? 대입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해석하실 때 이 대입연산자가 있는데,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요 x라는 요 모양 있죠? 얘가 뭐가 되냐면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값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명에다가 여러분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x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대입연산자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얘는 요것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취급하면 되냐면 내가 x라는 공간에다가 넣은 그 20이라는 값으로 그냥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변수인가요? 값인가요? 물어봤을 때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값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x일지 몰라도 실제로 얘는 뭐다? 20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이고, 자, 실행을 했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는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도 되지만 변수 선언을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변수 선언 또는 변수 초기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변수에다가 값을 20이라는 값을 동시에 이렇게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바로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뭐다? 네 번째 특징은 변수. 네 번째 특징은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변수어 초기화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nt x는 30,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눈에는 여기 20이라 넣었으니까 30 들어갔으니까 이거 30 출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죠? 빨간 줄 그어진다는 거는 이 자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실행할 수 없어 라고 우리한테 경고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F10을 딱 누르는 순간 에러가 나는데 뭐 어떤 에러가 나는지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에러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variable이 뭐예요? 변수죠. variable이 변수인데 x is already defined. defined가 뭐다? 정의예요, 정의. 즉 ed가 붙은 거 봐서 뭐예요? 과거형이라는 거죠. 이미 뭐예요? 네가 x라는 변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x라는 변수를 다시 정의하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라기보다는 중복해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int x라는 변수가 위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밑에 int x라는 변수를 또 쓰려고 하니까 자바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중복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 중복해서 정의할 수 없어. 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정의할 수는 없고요. 근데 뭐는 가능하냐면 int를 여러분들 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다시 사용하는 건 가능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재활용. 즉 기존에 x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x라는 변수를 뭐 한 거다? 재활용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플라스틱 병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담겨있는 물을 여러분들 다 마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한다? 물을 추가적으로 담아도 되고요. 또는 음료수를 담아도 되고 그 병에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int x라는 내 새 물병에다가 물이 20이라는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물이라는 게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한 거예요? 그 플라스틱 병에다가 30이라는 값을 다시 부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언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x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도 넣고 x라는 변수에 30이라는 값도 동시에 넣을 수 있냐?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해요. 자, 다섯 번째 일단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근데 여섯 번째 특징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데 변수에는 값을 오직 하나만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통틀어서 변수에다가 값을 2개 이상 넣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변수에는 값을 몇 개? 하나밖에 넣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x라는 변수에 내가 20이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이 다음에 x라는 변수에 3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요즘 손절한다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절교라는 말 안 쓰지만 이제 우리가 절교 대신 손절한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즉, 이 x라는 변수가 처음에는 20이라는 값을 잘 만나가지고 짝짝꿍하면서 잘 지냈는데 친하게 지냈다가 갑자기 x라는 변수에 30이라는 값이 딱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즉 30이라는 값은 뭐예요? 굴러온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0이 원래 박힌 돌이었는데 이
30이 들어오면서 x라는 변수에 어떻게 된다? 들어있던 20을 뭐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래서 x라는 변수에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20이라는 값과 손절하고 새로운 값인 30이라는 값을 받아들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3번째 라인에서부터 x는 뭘로 취급된다? 바로 30으로 취급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3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하나만 더 써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x 플러스 10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 x는 뭘로 봐야 될까요? 자, 제가 아까 이때 출력하면 x가 뭐가 나왔죠? 30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변수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건 뭐다?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거는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x라는 거는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녀석이에요? 우측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우측에 있는 녀석이죠. 그러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데, 그러면 x라는 변수에 지금 우리가 30이라는 값을 넣어준 이 시점부터 x는 뭐다? 30으로 취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x는 뭘로 보면 된다? 그렇죠. 30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30 플러스 10이니까 뭐겠어요? 40이죠? 그러면 이때 x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4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되면 4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뭐다? 변수는 선언, 정의돼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중복해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재활용했을 때 기존의 값은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그 공간에는 새로운 값이 들어온다. 왜? 변수에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째, 변수는 여러분들 초기화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nt a라는 변수를 만들었네요. 여기다가 a를 출력하고 싶다 해가지고 a를 출력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빨간 줄 그어주는 걸 봐서 뭐하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실행하면 에러가 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 variable might not have been initialized. 자, 해석하면 뭐예요? 너가 변수를 initialize,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에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줘야지만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선언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변수명을 다르게 한다면 얼마든지 변수를 선언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자,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복사해서 제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변수를 만들 때 주의사항, 변수명 앞에다가 여러분들 숫자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불가능합니다. 숫자로 변수명 짓는 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빼기 오는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영문 대문자 오는 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로 짓는 것도 가능하고, 한글로 여러분들 변수명 짓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한글로는 변수명을 잘 짓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여러분 숫자로 시작한다든지, 빼기로 온다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연사가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설명드린 거예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즉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